강의 교환을 보시면은 그 차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넘버링이 다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 번호에 따른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 교환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번에 지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건 다 보실 필요 없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한 4,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쪽 실제 트레이딩에 관심을 갖고 또 하고 싶다 그럼 더 많은 지표들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이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MACD,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정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코인원 차트는요, 일목균형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설정을 못 하죠. 그래서 코인원 차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데 사용하시면은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은 그 프로 차트 설정하는 거, 7번은 세팅장, 8번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얘기한 것처럼 9번에 대해서는 뭐 타임이냐, 시가냐, 고가냐, 정가냐, 거래량이냐, 이거 다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10번, 11번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으면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어느 거래소든지 이런 코인원 같은 그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인원의 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코인원 차트보다는 업비트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에서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설정해 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기별 차트 보는 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캔들 차트도 이렇게 있고, 그죠? 캔들 차트도 있고, 기타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뭐 MACD도 있고, 이렇게, 그죠? MACD 그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뭐 차트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분봉이냐, 시간봉이냐, 일봉이냐, 월봉이냐, 기간에 따라서 이 차트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분봉을 볼 때는 오르고 있어. 근데 시봉으로 갔더니 떨어져.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차트를 보는 게 맞는 거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요, 숲을 보고 가지를 보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기간이 긴 거를 먼저 보고 지금 기간이 짧은 걸 나중에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가별 차트 보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분봉, 시봉, 일봉, 주봉이란 뭐냐면은 캔들 차트는 하루를 기준으로 시작과 종료가, 최고가, 최저가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분봉, 3분봉, 5분봉 요거는 뭐냐면은 1분, 3분, 5분 동안 시작가, 종료가, 최고가, 최저가를 하나의 캔들로 보여주는 것이 1분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분봉이 3개 합치면 3분봉이 되고 5개가 뭉치면 5분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봉은 한 주 동안 변동된 가격을 하나의 캔들로 표시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일봉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봉, 시봉, 일봉, 주봉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으냐? 내가 일봉은 올라가. 그런데 주봉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일봉, 주간봉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해당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가격 흐름과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주간봉이나 일일봉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호화폐 매매할 때 일봉의 종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봉이 2번 연속 떨어지면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일봉을 보고 있는데 일봉이 2번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저 빨간색이죠. 암호화폐는 빨간색이 갔었어요. 음봉이.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15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쫙 생기는 거 이렇게. 현재 가격이 이격을 발생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15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멀어져. 이동평균선하고. 그래서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 이동평균선 올라가려고 하면은 매수하는 게 좋다. 일일봉 주간봉이에요.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요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15일이 50일을 뚫고 나가면은 골든 크로스, 그러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자, 일일봉, 주간봉 활용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봉, 1시간봉 요걸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2시간봉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볼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시간봉이 급락한다. 2시간봉이 막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절하고 매도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고점과 저점을 보면서요. 2시간봉, 1시간봉을 가지고 단타에 활용하면 매우 좋다. 근데 추세가 하락세를 보여도 50일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려가긴 내려가. 근데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매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겹치면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봉, 15분봉. 요거는 이제 주로 디폴트 값이 15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그래서 30분봉은 30분에 하나씩 봉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0분봉은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봉을요. 15분봉. 그래서 디폴트 값 15분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5분봉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15분봉은 트레이딩 차트에 디폴트라고 했어요. 그쵸? 지지선, 저항선 그릴 때 굉장히 좋다. 얘기 들었죠?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다고.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그려지면은 여기 무릎에서 지지선 내가 그리고 그쵸? 저항선 그렸어요. 그죠? 여기 지지선이고 이게 저항선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이 형성되면 두고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저항선이라 그랬어요. 저항선. 그죠? 그래서 저항선이니까 이 저항선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상승한다 그랬죠? 그때는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제 3분봉, 1분봉 활용하는 방법. 이제 요 3분봉, 1분봉은 실제 매도 매수를 결정할 때 3분봉, 1분봉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그래서 그걸 참조해 가지고 상승장인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를 어디다? 상위 밴드에 걸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매수는 어떻게 한다? 하위 밴드를 벗어날 때,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죠, 그쵸?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실제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금액을 미리 적어놓고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도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는 매수하는 거고, 요거는 매도하는 거고. 그러면 알아서 팔리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주기별 차트를 이제 활용하는 비법인데, 기간 주기별 차트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보기보다는 각각 주기별 특징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주봉, 일봉은 장기 추세를 관망하고, 일시간봉, 일시간봉은 거시를 판단하고, 30분봉, 15분봉은 매수, 매도를 결정하고, 3분봉, 1분봉은 실제 매수, 매도 금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봉, 일봉을 보고 어떤 코인에 투자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봉, 분봉을 통해서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분봉, 1분봉을 보고 내가 요 금액에 사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미래 주가는 신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기억나시죠? 기본적 분석. 그래갖고 ROE라든가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 가지고 차트 분석 얘기하는 거죠. 차트.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차트도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 엘리어스 파동도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MACD도 알아보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같은 거 여러분들 레포트 쓰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포트폴리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하자 이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나누자는 얘기죠. 진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데는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승 가능성이지 상승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0%만 투자를 하고, 또 다른 데다가 20% 투자하고 10%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각 분야별로 있죠.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35%, 그 다음에 11%, 10%, 이렇게 7%, 5% 이렇게 나눠서 10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한쪽에다가 모든 걸 올인하게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으니까 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포트폴리오는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30%의 현금을 꼭 갖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30%의 현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주식을 보고 있으면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떨어졌어. 지금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올라. 이건 확신이 서. 그런데 뭐가 없어?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못 사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확신이 서. 빚내서 샀어. 그런데 확신은 100%는 아니잖아요. 1%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또 떨어졌어 밑으로. 그럼 빚낸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트레이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30%의 현금은 꼭 확보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다가 뭐 한 50% 정도 투자하고, 이더리움에다가 한 20%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오스에다가 한 뭐 10% 투자하고, 나머지 20% 가지고 기타 등등 동전 코인도 좋고 괜찮은 코인도 좋고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금액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갖다가 9대 10으로 나눠요. 여기 90, 여기 10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 90%는요 그냥 존버합니다. 존버하고 요 10%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느낌을 좀 이해하려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요 10%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90%는 존버를 하고 있어요. 왜 존버를 해요? 네, 암호화폐는 이제 태동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해서 세택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 요 정도, 뭐 많이 돼봐야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그래서 아직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버가 중요한 게 뭐예요? 될 만한 암호화폐를 존버를 해야지. 상패당하는 암호화폐 존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쪽박 차는 거죠. 이어서 포뮬러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뮬러 플랜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기계한테 그 투자하는 걸 맡기자라고 하는 게 포뮬러 플랜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투자 의사를 미리 설정된 매매 행동 계획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투자법을 포뮬러 플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뮬러 플랜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주가 변동의 규모나 시기를 사람이 예측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특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치를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자동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포뮬러 플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이 포뮬러 플랜 방식이죠. 그래서 포뮬러 플랜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액법이 있고, 정액법은 뭐냐면요, 투자액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그런데 6천이 됐어. 그럼 1,000만 원을 팔아가지고 가장 안전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가장 안전한 투자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놓는 거예요. 채권을. 그리고 이제 다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놓은 채권을 가지고 팔아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정해진 금액 가지고. 정률법은 주식을 내가 몇 프로 일정하게 갖고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면은 팔아가지고 다시 채권을 사놓고, 그래서 주식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정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율법은 이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과 채권에 대한 구성 비율을 변화시키는 분산 투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율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자꾸 떨어진다. 그럼 이더리움을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 비율, 무지하게 고수가 돼야 되겠죠. 변동 비율법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변동 기준을 어떻게 한다? 나름대로 이제 추세선상을 그려놓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달러 코스트 평균법. 이건 뭐냐면요. 투자자의 정기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정해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법이에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 달러 코스트 평균법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해동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변동비율법이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데는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일정하게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있을 때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보다는 달러 코스트 평균법 계속 사놓는 거예요. 조금씩 사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 사놓은 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달러 코스트 평균법은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 그래서 월급이 나온다. 그럼 월급의 20%는 암호화폐를 산다. 아니 월급의 10%는 암호화폐를 산다. 내가 월급 500만원 받았다. 그럼 50만원 가지고 암호화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20%, 이오스 10% 이렇게 해가지고 50만원 가지고 사놓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 그렇고, 그 척도법은 일정한 주가 변화에 반응하는 매매 기법으로 내릴 경우는 예정 단가로 사들이고 오를 경우는 예정된 금액으로 매도하는 기법인데, 나머지 정액법, 정률법, 변동비율법, 척도법 요거는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 투자에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암호화폐와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지표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주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게 한 5가지 정도 돼요. 암호화폐와 주식의 차이점. 첫 번째는 암호화폐는요 1년 365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거래가 돼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는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없어요.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아주 좋은 게 가격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내가 10,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50,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500만원어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거는 우리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 있죠. 기본적 분석,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주식은 선택이지만 암호화폐는 필수다. 이게 주식과 암호화폐의 차이점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1년 365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거래한다.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임시휴일 다 쉬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 주위에도 이제 은퇴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욕심 안 버리고 하면은 한 연 15%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연 15%면 얼마예요? 한 5천만원, 7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 7천만원이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친구들은 너는 날 다 쉬고, 그렇죠?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하루도 쉬지를 않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주식보다 암호화폐 거래 시간이 4배 정도 많다는 거죠. 그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주식이 1이 되면은 암호화폐는 그 4배라는 거죠. 역으로 손해볼 수 있는 확률도 4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암호화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그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일 종가 대비 금액이 30% 이상이 올라가면은 가격을 제한하고, 그죠? 8% 이상, 15%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서킷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거래를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돼 그날 장을 마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상승, 급하락하는 거를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이 견제 장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2016년 6월 26일 날 이더리움이 거의 폭락을 했는데 시스템 트레이딩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가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판매 주문하는 그 스톱레스 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자동 주문 시스템 때문에 10센트까지 317달러가 1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